1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행복한 연애 중이던 A씨. 마냥 순탄할 것만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상사와의 트러블로 퇴사를 고민하던 A씨의 남자친구. 결국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죠. A씨는 그런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했는데요.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부탁에 의심 없이 수억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함께 잠적해버린 남자친구. 사업을 한다던 남자친구는 사실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서둘러 경찰서를 찾아가 보지만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어느덧 9년이 흘러 공소시효를 불과 3개월 앞둔 지금, A씨는 과연 사업 자금을 도박 빚으로 탕진한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사기꾼 잡는 변호사, 형사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분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생활비, 뭐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이 뭐 하자.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유는 너무 다양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을 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의뢰인께서 그 당시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거기 경제팀에 있는 수사관과 대면으로 이제 간단한 상담을 했는데요. 그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연인과의 돈거래는 사기죄로 고소해도 무혐의해요. 그거 처벌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그걸 덮어놓고 사시다가 사기죄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0년입니다. 10년인데 9년쯤 넘어서 아무래도 나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 이거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한번 고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랑 상담을 한 이후에 사기를 고소를 시작한 시점이 공소시효가 약 3개월,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하신 여러 번의 피해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소시효의 판단 기준은요, 고소 당시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으로 기소될 당시가 공소시효를 산정하는 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단계 수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최소 6개월입니다. 길면 1년도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돈이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10년 공소시효가 지나가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남겨놓고 고소를 하셔야 현실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 사안에서 절반 정도는 공소시효가 지나셨고 절반 정도는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사안인데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공소시효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연인과의 돈거래는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맞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연인과의 일반적인 돈거래를 사기죄,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돈을 일반적인 대여를 해서 갚는다라고 해서 안 갚았느냐라고 하면 대여금 사기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었냐 있었냐를 기준으로 봐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갚은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대신해서 이 사람을 형사로 처벌하겠다까지 하려면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어. 이렇게 인정이 돼야만 사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연인 관계에서는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해자 측에서는 뭘 제시하냐면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에 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나 조금만 돈 빌려줘, 이런 막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 자기 방어용으로 제출해요. 그러면 나중에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 봐라, 피해자도 그것을 어려워서 못 갚을 수 있을 것임에도 예상하면서 그냥 도의적으로 또는 네가 선의로 또는 네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빌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다, 그건 민사로 가라,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유죄를 받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엔 크게 두 가지, 대여금 사기가 있고 하나는 용도로 속이는 용도 사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 돈을 빌릴 때는 생활비를 한다고 빌렸거나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어요. 또는 내가 아파트를 계약할게. 근데 계약금이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돈을 줄 때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아파트를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계약금 때문에 준 거였지, 이 사람은 도박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용도로 속인 거잖아요. 용도로 속였을 때에는 연인이건 뭐건 사기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의 고소장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기죄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뭐에 속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기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았으면 당연히 빌려주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래서 결국 가해자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해자가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도 뿌듯한 이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으시는 방법은 첫 번째,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유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와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이든 누구든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속된 말로 대째라, 나 돈 안 갚는다, 나 그냥 교도소 갈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듣기로는 민사소송 제기하면 막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린다는데요, 그리고 뭐 민사소송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사소송은요, 소송 자체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플러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살고 있는 거주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라고 하면 영치금도 압류가 가능하고요,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사가서 살고 있는 곳에 계속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좌 압류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보증금이라든지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압류를 한다면 가해자 측이 그것을 버티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좀 다룰 테니까 그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연인과의 과연 동거래에서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를 속였다라고 하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 사실 뭐 재벌 2세야, 나 재벌 3세야, 나 돈 많아, 또는 친척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어, 그리고 막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하시는 것이 또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연인과의 동거래는 사기죄가 무조건 안 된대, 이런 말 듣고 포기하시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고소로 하는 것이 맞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친구를 등쳐먹은 사기꾼 사건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사기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사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콘텐츠에 다시 만나요. 안녕.